오늘은 수십 년간 한 사람과 한 쌍의 부부가 집념으로 빚어낸 명소 두 곳과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1박 3끼 숙소를 체험해 볼 계획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아닌 한 개인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황무지를 예술로 승화시킨 경이로운 공간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가성비 좋은 1박 3끼 숙소를 함께 즐기는 이번 걷는 여행은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시작합니다. 남부터미널은 말 그대로 서울 남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출발하는 터미널입니다. 규모는 고속터미널에 비해 작지만 오직 이곳에서만 탈 수 있는 버스 노선들이 있어서 저도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럼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해 볼까요? 고속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달려 도착한 이곳은 통영 종합버스 터미널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에 위치한 지역이지만 우등버스 좌석이라 누워서 가서 생각보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본격적으로 여행을 즐길 예정이라 주변 24시 감자탕집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통영에서의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에 방문할 두 곳의 명소와 1박 3끼 호텔은 대중교통으로 둘러보기 어려워 저는 카쉐어링을 활용해 차를 빌려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건너고 있는 다리는 신거제대교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다리를 건너면 통영시를 벗어나 거제도로 입도합니다. 조선업의 도시답게 바닷가를 따라 이동할 때마다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조선소가 보입니다. 이 커다란 조선소를 보고 있으면 어느 관광지에서도 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웅장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이번 걷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길을 건너 안쪽 골목길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바다에 맞서고 있는 멋있는 성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2003년 태풍 매미로 경작지를 잃은 시민 백순삼 씨가 20년 넘게 혼자 쌓아온 성인 매미성입니다. 당시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매미는 약 4조 7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을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작물을 지키기 위해 백순삼 씨가 오랜 시간 홀로 천년 바위 위에 쌓아 올린 성곽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매미성입니다. 어떻게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한 개인이 20년 넘게 이런 거대한 성을 쌓았는지 아직도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을 지을 당시 설계도 한 장 없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 앞에 네모반 듯한 돌을 쌓고 시멘트로 메우길 반복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와 디자인을 보면 전문 지식 없이 혼자서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마치 유럽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광활한 남해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경치도 아주 훌륭하죠. 단순히 성벽 밖만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성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제작돼서 더 놀라웠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풍경입니다.
주변에는 사진 찍기 좋은 포토스팟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명소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앞서 말씀드린 1박을 하면 3끼를 주는 새로 생긴 호텔을 체험해보러 가볼까요? 차를 타고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거제 가조도에 위치한 마들렌 카페 앤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박 3끼 숙소인 새롭게 오픈한 호텔 마리나에 숙박하시면 이곳 마들렌 카페 앤 레스토랑에서 저녁으로 고급스러운 양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식 컨셉은 바다와 육지가 결합된 한상인데요. 메인 요리는 소고기 부채살 스테이크와 문어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부채살 스테이크는 직접 제조한 레몬 크림 소스와 곁들여 먹으면 그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문어 스테이크는 스페인식 문어 요리인 폴뽀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요리인데요. 부드러운 문어를 특제 소스와 함께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메인 요리 이외에 에피타이저로는 야채 크림 스프가 나옵니다. 식사로는 새우 필라프와 꽃게 파스타, 그리고 갈릭 슈림프 피자가 나옵니다. 음료는 노알콜 와인이 나오는데요. 와인과 스프를 제외한 음식은 2인 기준 한 접시가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맛도 물론 훌륭했지만 레스토랑 내부가 넓고 인테리어가 깔끔해서 분위기가 참 좋더군요. 특히 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뷰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해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숙소로 이동해 볼까요? 식사를 했던 마들렌 카페 앤 레스토랑 주소는 가조로 555이며 제가 1박을 할 숙소인 새로 오픈한 호텔 마리나는 거제대로 545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텔 마리나는 거제도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환상적인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숙박을 할 때 필요한 비품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침에 촬영하면 멋있겠다. 해가 다 떨어진 거제도 앞바다의 풍경도 참 멋있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러 잠깐 나왔는데 역시 풍경이 예술이었습니다. 아침으로는 바다와 어울리는 전복죽이 나옵니다. 젓갈과 함께 한 그릇 뚝딱 하고 왔습니다. 회실하기 전에는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 베이글과 커피를 주십니다. 이렇게 1박을 하면 3끼를 챙겨주는 호텔 마리나 패키지 가격은 스탠다드 객실 평일 기준 1인 8만원인데요. 오션뷰 등 객실 컨디션에 따라 가격은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과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식사와 숙박을 마쳤으니 이번 여행의 두 번째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숙소에서 차를 타고 다시 바닷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외딴 섬에 있어서 이곳 와현 유람선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유람선을 타고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예, 다녀오세요. 유람선은 약 180명이 탈 수 있는 중형급 배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남해바다의 풍경을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우깡을 먹으려 몰려드는 갈매기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자 고개가 아플 정도로 높게 솟은 기암 괴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해금강입니다. 이 섬의 정식 명칭은 갈도이나 그 모습이 수려하여 해금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기암괴석과 절벽은 수억 년 동안 파도와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자연물인데요. 동해와 서해에서는 볼 수 없는 다도해적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해금강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는 바로 십자형 동굴입니다. 파도가 적은 날에는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동굴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서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내부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 구경을 마친 후에는 해금강을 한 바퀴 돌며 이동합니다. 시방향 쪽에 보시면 굴이 하나 보일 텐데 저거는 용굴입니다. 지나가면서 해녀 한번 보세요. 바위가 나왔죠. 바위 위 한번 보세요. 섬 반대편으로는 선녀바위와 같은 또 다른 자연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녀바위를 지나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약 50분간의 해금강 구경을 마치고 어느 외딴 섬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따라 섬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해금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잘 다듬어진 이국적인 정원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1969년부터 한 쌍의 부부가 무려 45년 동안 거제도 인근 외딴 섬에 만든 정원인 외도 보타니아입니다. 바다 위 환상의 섬이라고도 불리는 외도 보타니아는 식물이라는 뜻을 가진 보타닉과 현실에 없는 이상적인 낙원을 뜻하는 유토피아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섬에는 희귀 아열대 식물을 비롯한 천여 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억 단위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나 나라에서 관리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 꾸며져 있는 정원이 너무 아름답죠. 참고로 외도로 입도할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은 크게 4곳이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장승포항과 제가 탑승한 와현항, 그리고 구조라항과 도장포가 있으니 시간과 위치에 맞춰 탑승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창호, 최호숙 부부가 외도 보타니아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1969년 부부가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섬을 찾았다가 태풍을 만나 약 6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는 외도에 하룻밤 묵게 됩니다. 이창호 회장님은 낚시 도중 주민들이 귀한 동백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것을 보고 언쟁을 벌이다가 주민들이 그렇게 아까우면 섬을 사지 그러냐고 말하자 충동적으로 섬의 일부를 매입하게 되었고 이후 2년 만에 섬 전체를 사들였습니다. 그 후 원래 살던 주민들은 모두 섬을 떠나고 홀로 남은 부부는 이곳에서 감귤 농사와 돼지 사육을 하다 실패를 겪고 결국 정원을 만들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런 재밌는 일화를 거쳐 1995년 4월 15일 외도 해상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오픈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45년 동안 부부가 정성스럽게 이 정원을 가꿔왔지만 2003년 남편 이창호 씨가 돌아가신 후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부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외도 보타니아를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외도의 재밌는 역사를 알고 보니 정원의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답게 정원 바깥으로는 푸른 남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고 또 저기 하니까 이런 걸로 그냥 밖으로 터버린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과 바다의 조화가 참 멋있네요. 이국적인 식물만 가꿔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 분위기에 걸맞는 장식들도 놓여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좋습니다. 싱그럽게 피어 있는 꽃들도 너무 예쁘죠? 색깔이 개인적으로는 언덕길을 올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정원의 풍경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부부가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가꿨는지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위쪽 언덕길을 넘어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여름에도 시원하네요. 안으로 들어가자 절벽 끝으로 아찔하게 펼쳐진 남해바다 전망대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외도 동쪽에 위치한 외도성인데요. 방금 걸어오며 봤던 바다 풍경과는 또 다른 개방감 있는 경치가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돌밭도 지금 여기를 보시오. 전망대를 지나 외도성 안쪽 길로 쭉 들어갑니다. 성 안쪽에는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카페도 있습니다. 외도성을 지나면 다시 정원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식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울창한 식생이 있는 숲길도 있어서 산책하기 아주 좋네요. 아래쪽으로 길게 놓여 있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다시 배를 타러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옛날에 또 옛날에. 약 1시간 30분가량의 외도 보타니아 걷는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선착장 근처에 왔습니다. 아까 탑승했던 유람선을 똑같이 탑승하고 섬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다시 와연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외도 보타니아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저는 다시 통영 버스터미널 근처로 가서 차를 반납하고 집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탄 뒤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아닌 오직 개인의 집념으로 일궈낸 두 곳의 아름다운 명소, 그리고 1박을 하면 새끼를 주는 호텔 마리나에서 즐길 수 있었던 맛과 멋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거제도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